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와 함께 대북 사업을 추진했던 쌍방울 그리고 아태협 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과거 아태협 회장과 이재명 대표가 함께 했던 행사 당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를 위해, 이 대회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나 기업에 지원 한 푼 없이 오직 저희들의 힘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초청에 응해주신 북측 대표단 여러분, 역사적인 발걸음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아시아 태평양이 함께 손을 맞잡고 열어가는 평화와 번영을 우리 경기도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당시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대북 사업에 대한 돈을 쌍방울과 아태협이 대납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또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쌍방울 아태협, 북한의 요청받고 경기도가 내야 하는 경협 비용을 50억이나 대납했다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검찰은 안부수 아태협 회장 공소장에 이 내용도 적시를 했고 북한과 관련해서 지급 방안을 논의했던 쌍방울의 문건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쌍방울과 아태협이 경기도의 남북 경협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대북 사업을 위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최근 쌍방울 본사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것과 관련된 그런 문건도 확보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권지웅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이게 영장에 적시되기는 했으나 네. 정말로 사실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사실 2018년만 해도 남북 관계가 되게 좋았을 때입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한 기업이 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되게 자발적으로 이런 조치를 했었는지 혹은 그게 아니라 경기도의 암묵적 동의와 요청 하에 이것이 진행되었는지에 따라서 저는 이 어떤 지금 추측되고 있는 이것의 성격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시간을 보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돈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가지는 않았거든요. 네. 잘 아시다시피 쌍방울 임직원들이 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러니까 임직원 수십 명이 돈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북한으로 건너갔고 현금이 또 건너갔고 이런 점으로 보면 아마 그 불법성을 경기도나 쌍방울 이런 모든 곳이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그 위법 행위들이 이제 드러나겠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 돈은 경기도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쌍방울이 대납했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사항이고 문제는 또 쌍방울이 이렇게 하면서 국내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경기도는 자기들이 내야 될 돈을 쌍방울이 대신 냈고 쌍방울은 그 사업을 계기로 해서 국내에서 주가 조작에 활용한 것 아니냐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사 조금 더 진전이 되면 이것도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의 이렇게 덩어리가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제 저도 북한을 계속 들여다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지금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전형적인 북한과 남측 기업과의 사실은 뒷거래입니다. 네. 예전부터 보면 북한에 가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요. 대북 사업을 할 때 아주 투명하게 할 수 있을 때는 세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만약에 저기 나온 것처럼 2018년 남북관계 좋을 때 당시 평화부지사 이화영 부지사가 가서 북한과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해서 황해도의 스마트팜을 조성한다. 그러면 각 지자체, 특히 광역지자체는요. 매년 적립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줬을까요? 제가 볼 땐 저 부분부터 일단 좀 뒷거래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투명한 돈이고 합법적인 사업이면 다 돈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쌍방울이 임직원을 통해서 밀반출시켜가지고 수십억을 갖다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북한과의 사업을 빌미 삼아서 쌍방울의 산하그룹 하나가 엄청난 주가를 또 뻥튀기 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저 사건은 분명히 뒷돈을 거래할 만한 충분한 혐의가 있다. 저게 투명한 사업이면 경기도가 안 줬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검찰이 아마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게 대납한 게 맞다면 그 책임도 경기도도
피해갈 수 없을 거라고 보는 관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쌍방울의 전 회장, 김성태 전 회장 아직 해외 도피 중인데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친서를 갖고 과시하고 다녔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증언을 보여드리기 전에 과거 김 전 회장의 모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강림 나우스 임직원 여러분, 강림은 작년 매출 목표보다 상향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강림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우스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재기하는 한 해로 될 거라 믿습니다. 쌍방울 강림 나우스 임직원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과시하고 다녔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기업인의 진술로 나왔습니다.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를 과시하듯이 보여줬다. 그리고 자신이 추진하는 대북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 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 믿고 사업에 같이 가자, 참여하자, 투자해라. 뭐 이런 식으로 권유했다는 건데요.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하고의 굉장한 유착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납이라는 것 자체가 뒷돈으로 검은 거래가 있었던 것을 확인케 하는 사정들이거든요. 경기도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대납 관계가 있을 리가 없고 쌍방울이나 이렇게 내주고 싶어도 경기도에서 그거를 몰랐을 리가 없으니까 대납이 성립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업권을 주기로 하는 그 검은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쌍방울이 주고 저 호재가 자기 사업이랑 연결돼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탄탄하게 굉장히 크게 될 것이다라는 걸 호재로 띄워가지고 주가 조작까지 이어졌던 것이거든요. 이거는 그 경기도에서 내 뜻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그게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평화부지장 통해서도 북한과 연결고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친서까지도 받았다. 이거 전부 다 전형적인 주가 조작에서 호재성 공식 띄우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편적인 것들마저도 다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쌍방울의 유착 관계는 더 파면 팔수록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은 네. 50억 주고 그 대가로 친서 받았다. 그리고 그 친서 활용해서 이제 대북 사업 주가 띄우는데 활용했다 이런 스토리잖아요. 네. 근데 실제 저 친서를 받았는지는 조금 더 수사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거는 그걸 봤다는 기업 관계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북한도 어쨌든 그 경협에 남한 기업하고 경협을 할 때는 사전 조사를 다 하고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뭐 대기업도 아니고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에 그 친서까지 주면서 그렇게 추진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뭐 그게 확인이 된다면 앞서 이제 구자룡 변호사 지적하셨듯이 경기도와의 관계, 경기도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저걸 그냥 눈 감고 넘어갔는지, 일종의 어떤 배임행위 같은 게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흘러나오는 사실들이 다 사실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기도 하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있습니다.